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잘 서명한 계약서 하나가 말 그대로 세금 폭탄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? 오늘 바로 그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통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?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그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요, 사실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절박한 한 분의 상황에서 비롯됐습니다. 바로 94살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의 주인공은 94살의 어르신인데요.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는데 자녀들은 전부 미국이나 캐나다, 이렇게 해외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 이 땅을 관리하는 게 너무나 버거웠겠죠.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. 제발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한 빨리 이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믿었던 친척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주 기상천외한 계약 조건이 등장합니다. 네, 지금 화면에 나온 숫자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. 88%. 땅을 팔아준 대가로 주기로 한 수수료가 매각대금 전체의 무려 88%였던 겁니다. 와,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냐면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중개보수, 법에서 정한 최대 상한선이 고작 0.9%입니다. 그런데 이건 거의 100배에 가까운 수수료를 약속한 셈이죠. 결과는요,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. 세무서에서 이걸 보더니 이건 비용으로 인정 못 해줍니다 하고 수수료 전액을 부인해버린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양도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. 대체 왜 그랬을까요? 과세당국이 이 거래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곳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회사였습니다. 자, 세무조사관들이 이 의문의 회사를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. 과연 여기서 뭐가 나왔을까요?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. 조사를 해보니까요,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. 첫째, 이 회사는 설립되고 나서 이 거래 딱 한 건이 매출의 전부였습니다. 둘째,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보니 텅 비어있는 사실상 유령회사였고요. 셋째, 계약서만 썼지 실제로 그 88% 수수료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 계산서까지 떡하니 발행해놓고는 관련 부가세조차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죠. 근데 회사가 좀 이상하다,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. 과세당국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계약서에 쓰인 대로 진짜 땅 파는 일을 하기는 한 거야?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아니, 그래도 멀쩡히 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든 일을 하긴 한 거 아닐까? 하지만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바로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땅을 실제로 산 사람, 즉 매수자의 증언인데요. 이분이 세무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, 수수료를 받기로 한 그 회사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요? 라면서 자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소개받고 계약했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.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계약서에 도장은 찍혀 있지만 정작 그 회사는 실제 매매 과정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수자의 증언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거죠. 자, 이렇게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에 조세심판원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. 결정은 아주 단호했습니다. 딱 두 글자, 기각. 한마디로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죠. 이 기각이라는 게 법률 용어라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. 당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유가 없네요. 그래서 안 받아줄 겁니다. 즉, 세무서가 88%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세금 때린 거, 그거 아주 잘한 일이라고 최종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. 자, 그럼 심판원이 왜 기각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88%라는 수수료율 자체가 그냥 상식을 벗어났다는 겁니다. 둘째, 그 돈을 받기로 한 회사는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는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이 회사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실제로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. 사실 이 충격적인 사례는 그냥 남의 얘기로만 흘려들을 게 아닙니다.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.
혹시 모를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. 첫째, 계약서만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세법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실질을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고받은 기록이나 회의록처럼 내가 진짜 이 일을 했다는 증거를 꼭 남겨둬야 합니다. 둘째, 비용이 합리적인지 항상 따져보세요. 남들은 다 1% 받는데 나만 88%다? 이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. 셋째, 거래하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회사인지 꼭 확인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비용은 계약서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만 인정받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. 거래 금액이 크거나 내용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. 그게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무심코 서명하는 그 계약서 한 장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여러분의 계약서는 과연 안전할까요? 이참에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